드디어 서로를 벼르던 두 나라가 무려 35년 만에 영혼의 한판 승부를 시작합니다. 전차와 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몰려오는 소련군. 소련은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동군을 몰아붙입니다. 끝없는 물량 공세로 관동군 진영을 유린하는 소련 전차. 총검과 화염병으로 용감하게 공격은 하건만 과연 기세등등했던 이 관동군의 운명은? 루고차오 사건으로 시작을 알린 중일전쟁. 베이핑과 텐진, 산서성이 차례대로 점령되면서 순식간에 화북지역 모두를 장악한 일본군. 마침내 이 전쟁은 화중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연이은 패배로 중국 국민당군은 반격의 여력마저 상실한 상태였죠. 결국 상하이마저 일본군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해 12월 국민당군 패잔병은 난징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이미 이 난징을 포기한 상태였고 난징 공략을 위해 투입된 일본군 병력은 무려 20만 명. 난징 시민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을 앞두고 있던 코에이, 요리코와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사회이자 주례 겸 증인은 슌스케의 목. 今日からお前は俺の弟だ。これは兄貴から二人への贈り物だ。死ぬなよ。より子を未亡人にしたら張り倒すからな。 전장으로 가기 직전 이 젊은 커플의 슬픈 결혼식이었습니다. 슌스케와 코에이, 이 두 친구 오늘 밤 이후로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나 있을런지. 희맹이 요리코として生きてゆきなさい。 그렇게 아버지 유스케 회장의 냉정한 결정으로 집을 떠나는 요리코. 그리고 유스케 회장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을 위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선포한 법령. これだけの法律を作るからには単に品事変処理だけが目的ではないでしょう。政府も軍もいよいよ腹固めたな。 예, 어쩌면 영리를 추구하는 고다이 회사에겐 이 총동원령 소식이 호재일 수도 있었죠. 民間に軍需産業の基礎になる重工業を発展させ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強力な政府の保護を必要とします。 소식이 들려오기 무섭게 군 고위부를 로비하는 유스케 회장. 이렇게 고다이사는 전범기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시각 결국 군에 징집된 코에이. 혹독한 설상행군 훈련이 코에이를 반겨주었죠. 아무리 최강 일본군이라 자부한들 어디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존재하는 법. 나름대로 군생활에 적응을 하는 코에이. 오히려 낙오한 동료를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군 신병의 내무 생활이란 견디기 힘든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자다가 느닷없는 줄사대기. 시기는 1930년대지만 왠지 너무나 친숙한 이 분위기. 또 몰려오는 PTSD. 고참병들은 구석침상에서 이 장면을 즐기고 있었고. 학력이 높은 데다가 소신껏 할 말 다하는 이 코에이를 당연히 고참 병사들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코에이의 군생활은 험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에이가 군에서 구르는 동안 고다이 만주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슌스케. 전시 경제체제로 들어간 고다이사. 이곳에서 슌스케는 전술 통계와 연구 업무를 맡고 있었죠. 직원들 역시 모두들 승리에 도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勝ってますか？まさか負けていると言うんじゃないでしょうな。みんな笑うけど勝ってるとは思えないな。僕にはシナは広いからここまでおいでをやって英米が介入してくるまで時を稼いで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 일본의 한정된 자원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슌스케.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일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죠. 先日来関東軍参謀部からシナ戦力の調査と分析の依頼があってね、シナの戦力データを通じて品川戦力の強靭さとその理由を参謀たちに実証することも必要だと思ってね。 지금이야 모두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으니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죠. 그리고 중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던 관동군 사령부. 이 시기 관동군은 몽골 소비에트 간 만주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무주공산이었던 당시 만주 끄트머리. 도대체 어디부터가 내 땅이고 네 땅인지 애매했던 지역. 무엇보다 관동군 입장에서 이 소비에트란 국가는 언젠가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할 대상이었죠. 度重なる粛清で軍内部は混乱し弱体化しているとのことだ。叩くんなら今が時期なんだよ. 능글맞게 웃고 있는 이 인물, 바로 관동군 작전참모 츠지 마사노부 대자였습니다. 무타구치 선생에게 가려져서 안타깝게 빛을 보지 못했던 숨겨진 독립유공자. あんたは今満宋国境紛争処理要項というのを起案中だろう. 예, 소비에트쯤이야 과거 러시아 시절 한번 이겨봤으니 지금 관동군의 사기와 정신력이라면 당장 붙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슌스케의 생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近代戦は総力戦です。科学一切の水準、生産力の総和の比較です。石油が513対1、銑鉄12対1、航海9対1。勝負はそこまで。日清日露の戦役以来、貨幣よく大敵を倒してきた皇軍の伝統というのも、参謀相手に敗戦論をぶったのは関東軍創立以来、あんたが初めてだろう。 확실히 당시의 일본 군부와 모든 일본인들은 그 기세등등함이 하늘 높은 줄 몰랐고 차오른 국뽕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패배주의적이고 반일본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투옥된 슌스케. たとえ五大家一族であってもここでは容赦はしませんよ. 이제 고다이 가문으로서 슌스케가 받았던 모든 특혜가 박탈되는 순간이었죠. 帝国は今日以降においてその欲すると欲せざるとにかかわらずソビエト、シナ二正面の武力同時作戦を準備する必要に当面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유예 1938년 4월 일본군은 시저우 진공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화북지역 점령지와 화중지역 점령지를 연결하면서 중국군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죠. 그곳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중국인들의 운명은 참혹함 그 자체였고 お前たちがどれだけ気力充実した兵隊になったか試すには願ってもない訓練だ. 인간을 한낱 일회성 훈련 대상으로 여기던 일본군. 문명과 야만이 공존하던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일본군.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만 코에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차마 보여드리기 힘든 참혹한 모습들. 그리고 명령불복종으로 상관에게 모진 구타를 당하는 코헤이. 姫木公平11月30日三聖省玉宝館にて名誉の戦死する. 코헤이의 죽음은 일본 제국군다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후 유리코의 집에 들이닥치는 헌병들. 이들은 무엇 때문인지 그동안 유리코와 코헤이가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죠. 手紙以外の方法で姫木から連絡してきたことはなかったかね。あなた方はどうして今頃になって戦死した人のことを調べようとなさるんですか? 도대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코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姫木はな、負傷したのを幸いに軍隊を脱走して敵に投降した. 예,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코헤이. 부대에서 낙오된 이후 중국군에게 투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군 면제 자격이 박탈되고 군에 입대하게 된 슌스케. 슌스케는 생각보다 군 생활에 상당한 적응력을 갖고 있었죠. 고다이가見込みがあるぞ. 어?
五代二等兵は明日から狙撃手訓練を受けることにする。いいな。はい。 1939년 봄, 만주 국경 하린골 지역에서 관동군과 소련군의 무력 충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과 6월, 비교적 그리 크지 않은 교전이 발생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던 상태. 그 소련군에 대한 정보도 없이 자신감에 차있던 관동군 사령부. 과거 러시아를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戦車を112門、戦車70両、飛行機180機。まあこれだけ持っていけば大丈夫でしょう。 오바지를 시작하는 마사노브 대자. 당연히 이 모든 계획은 본토 육군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말들어 처먹을 관동군이 아니었지만 板垣陸将の一言で関東軍作戦行動の事後報告は追認された。 1939년 7월, 드디어 하린골 지역으로 소련의 대규모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최고 지휘관 관동군에게는 불행히도 벨라루스에서 막 도착한 풋풋한 게오르기 추코프였습니다. 물론 휘하 지휘관들은 개판 5분 전 관동군 역시 병력들을 하린골로 출병시킵니다. 7월 2일, 하라강을 건너 소련군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 관동군 23사단. 이튿날 빠기올라 전차로 화답하는 소련군. 소련군은 더 이상 그 옛날 일본군이 상대하던 러시아군이 아니었죠. 일본의 98戦車の単身砲ではソ連戦車の走行を貫徹できなかった。 일단 겨우 방어하긴 했지만 자신들 전차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관동군. 敵戦車は後方基地から走り続けてきてマッチ1本で火がつくほどエンジンが焼けてる。こいつが命中すれば必ず爆発する。 관동군이 전차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화염병 6탄 돌격이었습니다. 병사 1명과 적전차 1대의 등가 교환. 작전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휘발유 전차에게는 꽤 효과적이었죠. 그 대신 병사들은 끊임없이 갈려나가고 戦力の低下した日本軍を蹂躙することもできたが、そうしなかった。それはあくまでも国境紛争であって全面戦争にする意図はなかったからである。 한 번의 전투로 병사들을 무더기로 소모한 관동군.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의 판단은 더 심각했습니다. 我が軍の敗戦だと決めてかかってるようだが、我が軍は負けちゃおらんのだよ。我々の見るところ、今回の戦闘は引き分けだ。戦力は一戦にして半減したではないか。これでも引き分けだと言われるのか。我が軍将兵の士気はその差を補ってあまりあるものがあるんだ。 8월 만주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공포의 소련군 전차를 대비해 대전차 도랑을 파는 병사들. 물자가 부족했던 관동군은 모기떼의 공격도 정신력으로 견뎌야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소련 정부는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일본 정부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상태. 그리고 8월 20일, 소련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코프는 유럽 방면에서 오는 모든 자원들을 알뜰하게 모아서 한꺼번에 쏟아붓는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물량 공세를 처음 경험하는 관동군. 이제 더 이상 관동군의 정신력이 담긴 대전차 총검 공격도 통할 리가 없었죠. 관동군 진영을 사정없이 유린하는 소련군. 後方のコーチに交代するを許された。現在地はいかなることがあっても死するんだ。 관동군은 처절하게 그 사수명령을 지켰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당연히 소련군의 피해도 그 이상 막심했지만 소련군은 정말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관동군 진영을 사정없이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련군의 파상 공격이 끝나고 겨우 살아남은 슌스케. おい、その兵隊どこから来た。最後の一兵まで踏みとどまってなぜ陣地を修せんのだ。弱兵どもが無断撤退などするからせっかくの作戦がそこをきたすんだ。自分の所属していた全滅した部隊は今どこにいるのか教えていただきます。 8월 24일, 관동군에게는 다행히도 소련군의 공격은 하린골 국경에서 멈추었고, 그렇게 동아시아를 유린해왔던 관동군은 회복하기 힘든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하린골 전투는 끝을 맺습니다. 이 전투가 완전히 종료된 그 다음날 1939년 9월 1일,
공교롭게도 유럽에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소련군은 다시 유럽 전선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대륙 침략의 야욕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했던 일본군의 행보. 소련군이라는 현대전으로 무장한 군대를 만나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그 교훈을 망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시적 관점으로만 인식해왔던 역사 속 그 모든 사건 내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음을 말해주었던 야마모토 사치오 감독의 전쟁과 인간 3부작 9시간의 서사를 고작 30분 만에 끝내려니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지만 넓은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